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 적응 정서 프로그램 그림책으로 만나는 너와 나의 마음의 개발자 이광용입니다. 지금부터 9, 10차시 수업 운영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이 차시를 통해 나와 다른 친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머리가 아니라 경험으로 배우게 됩니다. 차별과 고정관념을 풀어내는 첫 연습이 되는 매우 중요한 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프로그램의 큰 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정서학습 5대 핵심 역량 중 사회적 인식을 집중적으로 기르기 위해 총 20차시로 설계되었습니다. 사회적 인식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5개의 중주제를 정했습니다. 5개의 중주제는 첫째, 타인의 감정 이해하기, 둘째, 타인의 강점과 소중함 인식하기, 셋째, 다양성 존중하기, 넷째, 사회적 관계와 역할 이해하기, 다섯째, 배려와 도움 실천하기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9, 10차시는 세 번째 중주제 다양성 존중하기의 첫 2차시입니다. 즉 아이들이 다름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배우는 구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 특성과 늘봄 강사의 수업 여건을 고려하여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구조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른바 3제로 수업입니다. 제로 활동지, 별도의 활동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로 하이퍼링크, 영상, 링크, 복잡한 자료 없이도 수업 가능합니다. 제로 애니메이션, PPT에 과한 효과 없이 수업 흐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 차시는 항상 3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책 읽기, 움직임 활동, 노작 활동입니다. 그림책 읽기는 저작권상의 문제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미리 보기 장면만을 활용하여 PPT를 제작하였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앞뒤 표지, 간지, 그 외 장면 구석구석 모든 그림들을 꼼꼼히 보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활동의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움직임 활동은 실제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반복 숙달 및 인생의 리허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역할극이 여기에 속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거창한 연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실제처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작 활동은 나의 생각을 다른 대상에 투사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상징의식 및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가 여기에 속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공간 속에 게시해두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프로그램은 그림책을 씨앗 삼아 움직이며 표현하고 그리고 만들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키워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준비물은 매우 단출합니다. 그림책, 포스트잇, 종이, 색칠도구 이 4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수업 안에서 일어나는 배움과 성장은 매우 풍성합니다. 그저 그림책에 기대어 발문하고 활동하고 공유하다 보면 학생들의 역량이 자라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차시의 주제는 모두 다 다르고 멋져입니다. 학습 목표는 서로의 다른 점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하기입니다. 저학년에게 다름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다름이 곧 낯섦이고 어떤 아이에게는 다름이 곧 틀림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는 그 오해를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다름이 불편함, 틀림, 이상함이 아니라 다름은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힘, 서로를 존중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관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수업 시작 화면입니다. 먼저 화면 구성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위쪽에 보시면 차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제가 적혀 있고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초록색 상자 안에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활동명입니다. 즉 이 화면을 보면 현재 차시는 9, 10차시이고 수업의 주제는 모두 다 다르고 멋져. 수업의 단계는 도입 동기유발이면서 도입 동기유발의 활동명은 서로 다른 점 찾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도입 동기유발 활동은 서로 다른 점 찾기입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다름을 이야기해도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학년에게는 분위기가 안전해야 생각이 열립니다.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그림 속 인물들이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발문해 주세요. 여러분, 그림 속 사람들은 모두 같나요?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관찰해 봅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평가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이 슬라이드는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게 하는 것. 그냥 마구 말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제한 없이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른 점을 마구마구 말해볼게요. 아무 말이나 해도 정말 괜찮아요. 키가 달라요, 머리 모양이 달라요, 옷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서 있는 모습이 달라요. 이 활동은 정답 아닌 것을 말할까봐 겁내는 마음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입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다름은 그냥 말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심리적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제 짝 활동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는 짝과 서로의 다른 점을 3가지 찾아볼게요. 하지만 아직 말하지는 마세요. 그냥 머릿속에만 넣어두면 됩니다. 이제 방금 찾았던 생각을 꺼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좋아요. 이제 짝에게 방금 떠올린 서로의 다른 점을 말해볼 거예요. 짧게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짝끼리 이야기가 끝나면 전체에게 공유하는 발표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짝 활동을 마치고 이제 중심을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얘들아, 이번에는 나는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를 말해볼까요?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길어요. 저는 잘 웃어요. 저는 조용해요. 저는 그림을 좋아해요. 이 활동은 자기도 다르다고 인식하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입 활동을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 달라요. 하지만 다르다고 친구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더 배울 게 많아요. 이제 도입 활동을 마치고 오늘 우리가 어떤 배움을 할지 정식으로 안내하는 단계입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를 함께 읽습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하기. 저학년에게 함께 읽기는 집중을 모아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화면은 오늘 수업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는 안내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3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첫 번째는 그림책 읽기, 두 번째는 다름 토론, 세 번째는 다른 이에게 편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차시는 3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림책 읽기, 둘째, 움직임 활동, 셋째, 노작 활동인데요. 여기서는 다름 토론이 움직임 활동, 다른 이에게 편지가 노작 활동입니다. 움직임 활동과 노작 활동의 순서는 매 차시마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순서가 바뀝니다. 즉, 움직임 활동과 노작 활동의 순서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림책 읽기 활동이 첫 번째인 것은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책 읽은 것을 씨앗 삼아 두 번째, 세 번째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림책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주는 시간이고 다름 토론은 그 생각을 말과 몸으로 꺼내보는 시간, 다른 이에게 편지는 그 생각을 눈으로 보이게 남기는 시간입니다. 이 3가지 활동이 연결되면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저학년에게는 이런 안내가 수업의 흐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집중을 높입니다. 이 화면은 첫 번째 활동인 그림책 읽기의 시작 화면입니다. 그림책 읽기 활동의 시그니처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가운데에는 오늘 함께 읽을 그림책의 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읽을 그림책은 다다다 다른별 학교입니다. 여러 등장인물의 서로 다른 존재성을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다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느끼고 발견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림책을 보기 전에 다음 발문으로 문을 엽니다. 얘들아, 그림책의 표지를 보고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말해볼까요? 이 활동의 목적은 평가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관찰을 하도록 돕습니다. 관찰 질문은 항상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연습입니다. 이제 질문의 결이 한 단계 달라집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나요? 아이들은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측을 합니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맞다 틀리다 반응을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저학년에게 예측은 자기 경험을 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말은 모두 소중한 자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지금부터 그림책 속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이 화면은 그림책을 읽는 동안 계속 띄워두는 화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림책을 읽을 때 각 등장인물의 표정, 행동, 크기, 주변 배경을 천천히 보여주면서 읽어주세요.
글자를 빨리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 속에 담긴 마음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그림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이 다음 활동을 풍성하게 만드는 핵심 씨앗입니다. 그림책 전체를 읽은 뒤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책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각각의 등장인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전체적인 것과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것 위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땅꼬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친구는 땅꼬마예요. 작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작은 건 단점이 아니라 그 별에서는 모두 작다는 자연스러움이었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발문해 보세요. 작다는 건 나쁜 걸까요? 아이들은 다르게, 나쁘게 보이던 특성이 사실 그 아이의 세계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관점을 처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친구는 울보쟁이입니다. 눈물나 별에서 와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 친구는 실컷 울고 싶으면 나한테 와라고 말했죠. 울보인 것이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확장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울면 속이 시원해요. 울보도 좋은 점이 있네요. 울어서 친구가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행동 하나를 단점으로 단정짓지 않는 시선입니다. 이번 친구는 개구쟁이입니다. 장난쳐 별에서 왔고 그 별에서는 장난이 일상이자 자연스러운 놀이였겠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얘들아, 장난이 심하면 주변이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장난이 적당히 있으면 분위기가 밝아지기도 해요. 이 책에서는 개구쟁이의 장난이 그 친구만의 방식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아이들에게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장난 많은 친구 있나요? 그 친구 덕분에 웃게 된 적도 있죠? 이 질문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쁘게 단정하지 않고 이해의 눈으로 보는 연습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실제 수업 때 실물책을 가지고 계실 것이기에 등장인물 하나하나 모두 다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다시 생각의 중심을 자신에게로 전환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발문해 주세요. 얘들아, 지금까지 만난 친구들 중에 여러분과 닮은 친구가 있었나요? 아이들의 대답은 다양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가끔 울어서 울보쟁이 같아요. 저는 장난을 많이 쳐서 개구쟁이 같아요. 저는 키가 작아서 땅꼬마 친구랑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맞아요. 이 책의 친구들도 다 다르지만 그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번 슬라이드는 아이들이 스스로 나의 다른 점을 말하는 화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는 목소리가 커요. 저는 조용한 편이에요. 그림을 잘 그려요. 새로운 걸 무서워해요. 잘 웃어요. 이때 선생님은 평가, 칭찬은 하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 반응해 주세요. 그렇구나. 그렇게 느끼는구나. 그게 너만의 모습이구나. 이러한 반응들이 다름을 말해도 괜찮은 분위기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 화면은 차이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벗어나 공통점을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장면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문해 주세요. 얘들아, 우리가 서로 다른 점도 많지만 같은 점도 있지 않을까요? 우린 같은 반이에요. 우린 같이 웃어요. 우린 친구예요. 우린 모두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이어주는 같음도 있어요. 이 문장이 다름과 같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림책 활동을 정리하는 화면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다다다 다른별 학교는 우리에게 어떤 점을 알려줬을까요? 아이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모두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점 때문에 재밌어요. 다른 점이 나쁘진 않아요. 다름은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요. 이 책은 우리에게 다르다는 건 틀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다음은 두 번째 활동의 시작 화면입니다. 이번 활동의 이름은 다름 토론이고 움직임 활동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며 말로 표현하며 다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거예요. 저학년에게 움직임 활동은 진짜 경험입니다. 책에서 본 다름이 현실의 상황으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번 활동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짚어주는 화면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듣는 말,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이 정말 맞는 말인지, 옳은 생각인지 함께 판단해 볼 거예요. 그리고 안내합니다. 여러분은 찬성, 반대를 말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기 생각을 표현해 볼 거예요. 이 슬라이드는 첫 번째 논제입니다. 선생님은 차분하게 읽어주세요. 여자아이는 축구 못해. 그리고 이렇게 발문합니다. 얘들아, 이 말 정말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때 아이들이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잠시 기다려주세요. 생각하는 경험의 시간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안내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저학년은 이유가 단순해도 괜찮습니다. 반대요. 제 친구는 축구 엄청 잘해요. 반대요. 여자도 운동 잘할 수 있어요. 찬성이요. 근데 아닌가? 이렇게 사고 과정이 드러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그래요? 여자아이는 축구 못해 라는 말은 사실이 아닐 때가 많아요. 두 번째 논제입니다. 키 작은 사람은 농구 못해. 선생님은 화면을 잠시 보여주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얘들아, 이번에도 비슷한 말인데 키가 작은 사람은 농구를 못한다. 이 말 정말 맞는 말일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저학년에게 생각하기 위한 기다림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드러낼 차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반대요. 키 작아도 잘하는 사람 있어요. 저 키 작은데 농구 잘해요. 키 큰 게 유리한 건 맞지만 못하는 건 아니에요. 찬성이요. 키가 크면 더 잘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준 뒤에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세요. 맞아요. 키가 크면 유리할 수는 있지만 키가 작으면 못한다는 말은 사람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말이에요. 농구를 잘하는 데 필요한 건 키뿐만 아니라 연습, 기술, 집중력, 팀워크 등등 정말 많거든요. 이 문장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쉽게 생기고 얼마나 쉽게 틀릴 수 있는지 저학년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논제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달리기 못할 거야. 이 논제는 이번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논제입니다. 말의 파급력, 편견의 무게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말투를 차분하게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얘들아, 이번 문장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말이에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달리기를 못할 거야. 여기서 잠시 멈춰주세요. 멈춤은 사고의 깊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주세요.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이들이 말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먼저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얘들아, 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느낀 생각을 말하면 돼요. 반대요. 의족하고도 달리기 선수 있어요. 반대요. 장애가 있어도 운동 잘하는 사람 많아요. 찬성이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준 뒤에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세요. 그래요.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다양해요. 우리가 못한다 라고 단정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좁아져 버려요. 중요한 건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방식으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가예요. 이 문장은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의 본질을 잡아주는 핵심 정리입니다. 이어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발문해 주세요. 얘들아,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말들, 여자아이는 축구 못해, 키 작은 사람은 농구 못해,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달리기 못해, 이런 말들은 정말 옳은 말일까요? 또 선생님은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들이 생길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요? 누가 말했어요? 한 사람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TV에서 본 것 같아요?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여주세요. 맞아요. 우리는 가끔 몇 번 본 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고 섣불리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생각이 편견이 될 수 있어요. 이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발문합니다. 얘들아, 그렇다면 이런 고정된 생각들 정말 꼭 필요한 걸까요?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필요 없어요. 사람을 슬프게 해요. 상처돼요. 그러면 교사가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맞아요. 이런 생각들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를 줄여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편견 없는 세상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안내해주세요. 얘들아, 상상해볼까요? 우리가 아까 본 그런 말들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친구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싸움이 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놀 수 있어요.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그래요. 편견이 없는 세상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멋진 세상이에요. 이제 세 번째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화면입니다. 이번 활동의 이름은 나와 다른 친구에게 편지 쓰기이고 노작 활동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안내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우리의 생각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볼 거예요. 아까는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표현하며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글과 그림이라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꺼내볼 거예요. 저학년에게 노작 활동은 보이지 않는 생각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다름 이해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남는 경험이 됩니다. 이어서 준비물을 안내합니다. 준비물은 종이와 색연필입니다. 이제 활동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내 주변에 나와 다른 친구를 생각해 본다. 생각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만의 특별함은 뭐였지? 우리 반 친구들과 다른 점은 뭐였지? 서로 달라서 좋았던 점은? 다다다 다른별 학교 그림책이 말해준 다름은 뭐였지? 2. 그 친구에게 칭찬과 응원의 편지를 쓴다. 선생님은 이렇게 격려해주세요. 여러분이 표현하는 순간 그건 이미 멋진 작품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종이에 꺼내는 것이 이 활동의 핵심이에요. 물론 글씨 쓰기가 어려운 학생은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다고 안내합니다. 이 화면은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동안 계속 띄워두는 화면입니다. 선생님은 교실을 돌며 아이들이 완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줍니다. 평가 없는 피드백이 노작 활동의 성공 핵심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활동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화면입니다. 얘들아, 이제 활동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색연필 천천히 내려놓고 준비물을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준비물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정리해보세요. 이제는 완성한 편지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편지를 그 친구에게 전달하세요. 편지를 전달하고 읽은 뒤 잠시 생각을 나눕니다. 기억에 남는 편지를 소개해 볼까요? 원하는 학생들 몇 명 발표할 시간을 가집니다. 그 뒤에 이어서 여러분, 편지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때 아이들이 내놓는 대답은 짧지만 중요합니다. 다른 점도 멋져요. 친구 생각이 이해됐어요. 친구도 나랑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교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 화면은 수업을 정리하는 활동을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의 다른 점을 찾아보고 다름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름을 표현해보고 그 다름이 왜 중요한지까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얘들아, 우리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아이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싸움이 줄어요. 친구랑 더 잘 지낼 수 있어요. 마음이 편해요. 더 재미있어요. 친구가 많아져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맞아요.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고 친구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름을 인정한다는 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름은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이 슬라이드는 아이들이 나의 태도를 정하는 장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차분하게 물어주세요. 오늘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앞으로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했나요? 다른 친구를 이상하게 보지 않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먼저 생각하기, 그냥 다르다고 틀렸다고 하지 않기, 다름을 궁금해하기, 다른 점을 재미있게 받아들이기.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뒤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요. 다름을 받아들인다는 건 누군가를 더 천천히 바라보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정해두면 앞으로 친구랑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번 차시 전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목소리를 조금 더 밝게 해주세요. 얘들아, 우리가 오늘 배운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잠시 멈추고 이렇게 읽어주세요. 모두 다르기에 우리는 더욱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아마 재미없고 답답하고 새로운 것이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르죠.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새로운 일이 생기고 배울 일이 생기고 세상이 더 커지고 더 풍성해져요. 바로 이것이 다름이 가진 진짜 힘이에요. 이제 다음 차시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정한 규칙 세우기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이상으로 그림책으로 만나는 너와 나의 마음 9, 10차시 수업 운영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